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확률 분포라는 건 쉽게 말해 확률의 분포인데 그건 뭐냐면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만큼 되느냐 각각이 전부 다 얼마가 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게 확률 분포입니다. 그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확률이 달라지게끔 하는 그 요인을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상자에 공이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고 흰 공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을 동시에 3개 뽑았을 때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 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정하는 거야. 이렇게 정해 문제마다.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라고 하게 되면 봐봐. 흰 공이 몇 개 나오냐에 따라 각각의 확률이 달라지겠지. 그럼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될까? 검은 공이 3개고 흰 공이 3개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일까? 3개 한 개고요. 아니 잘 들어. 그냥 공이 3개 들어있어. 검은 공 3개, 흰 공 3개가 들어있어. 거기서 그냥 공 3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거기에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야. 그럼 이때 흰 공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뭐일까? 3개. 3개? 4개. 4개요? 아,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거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잘 들어봐. 그냥 검은 공 3개, 흰 공 3개가 있어. 섞여 있어. 그중에 공을 3개를 내가 꺼냈단 말이야. 그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의 개수가 확률 변수라고 하면 그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수는 뭐가 있냐고. 3개가 되죠. 아직도 이해 못했어? 정답. 공 3개를 꺼냈을 때 흰 공의 개수는 흰 공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오케이? 흰 공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2개 나올 수도 있고 최대 몇 개까지 나와? 3개까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얘네가 확률 변 왜? 이 흰 공의 개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 얘네를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문제에 따라서 정해진 게 딱 뭐 이걸 확률 변수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이걸 확률 변수라고 하자라고 정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확률 변수다. 근데 확률 변수가 이렇게 딱딱 정해질 수도 있고요. 몇 개 정해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구간 내의 모든 실수값을 확률 변수로 가질 수도 있어요. 확률 변수가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개수 된 거고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에서 어디 색칠을 합니다. 색칠된 면적을 확률 변수 x를 할 때 오케이? 뭐 다트를 던져 맞을 확률. 그럼 색칠한 면적은 1, 2, 3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모든 실수 다 될 수 있는 거. 면적 크기랑 다 될 0부터 1 사이에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런 경우 확률 변수가 구간 내의 모든 실수를 변수로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변수가 똑똑똑똑 떨어질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뭐 부동식이든 뭐든 그렇게 쓸 수 있다. 뭐 그렇죠. 뭐 부동식까지는 부동식 얘기는 아니긴 한데 하여튼 구간 내의 모든 실수 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오늘처럼 이렇게 딱딱 정수나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각각의 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각각의 확률이 있겠죠. 그럼 요것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넓이에 따라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에 따라서 넓이가 맞을 확률이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겠죠.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그럼 각각의 확률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치? 네. 확률이 정해지면 0개 꺼낼 확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6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 검은색만 3개 꺼낼 확률이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꺼냈는데 검은색 중에서 2개를 꺼내고 흰색 중에서 하나를 꺼낼 확률이 되겠죠. 이렇게 확률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변수마다 얘를 이제 이 확률을 딱 쓰면은 이 확률이 변수마다 얼마냐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이거 자체를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색칠된 색칠된 부분의 면적이 P이면 아까 정사각형에서 색칠된 부분의 면적이 P이면 다트를 얹었을 때 P에 맞출 확률은 1분의 P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럼 여기서는 확률이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이 됐을 때 확률이 1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이러고 가는 겁니다. 면적이 필요했을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안 그려져요. 달라요. 상황이 좀 다른데 어디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걸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각각의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이 얼마를 갖느냐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그래요. 네. 오케이? 네.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산 뭔 뜻이야? 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썰 수 있어가 아니라 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셀 수 아까 뭐 0개, 1개, 2개, 3개 딱 셀 수 있잖아요. 네. 요 경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처럼 어떻게 돼? 구간 내의 모든 실수값을 확률 변수로 가지면 이 확률 변수 다 이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실수의 연속성이라 하죠. 네.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이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 봐봐요. 변수가 정해지면 그때 확률은 딱 하나로 정해지죠. 그래 안 그래? 네. 변수가 여기서 맞아 변수가 정해지면 그 확률은 딱 그 확률값이 하나로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때 얘네가 이 변수와 확률은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무슨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함수 관계에 있는데 이 두 개를 부르는 함수 이름이 좀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일 때 이 함수 관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확률 질량 함수라 하고요. 이 연속 확률 변수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름만 얘기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이산 확률 변수일 때 그 함수 관계, 함수식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연속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질량 같은 거 우리가 개별로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잴 수 있을 때는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문제 나오지 않겠지만 밀도는 어떻게 돼? 딱 그 어떤 영역 내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속 확률 변수 개별 따지는 게 아니라 구역 내의 전부를 따지기 때문에 밀도다 뭐 이렇게 접근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뜻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알겠어요? 이게 이제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인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첫 번째 할 거는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방금처럼 이산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여기가 x일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확률을 이렇게 p로 나타내거든요. 오케이?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x4라고 하게 되면 그 각각의 변수가 얼마일 때 그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i부터 들어가 이렇게 i. i는 1, 2, 3, 4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확률수 x가 x1일 때, x2일 때, 각 xi일 때 그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마저 쓰게 되면 여기 6C3 곱하기 3C1 곱하기 3C2가 되고 여기 6C3 분의 3C3이 되겠죠. 신공주의 3개 뽑으면 되니까 이거 나오겠죠. 네. 이때 이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에요. 확률의 총합이 항상 1이 되겠죠.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어딜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 오른쪽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에요. 확률 질량 함수는 당연히 각각의 확률들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이 PI라고 써있는 건 뭐냐면요. 이 i가 1, 2, 3, 4일 때 확률 여기가 PI, P2, P1, P2, P3, P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확률 각각의 확률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P1 플러스 P2 플러스 점점점 PI까지 다 더하면 이건 항상 1이다. 방금 얘기한 거잖아요. 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X가 X 뭐지? 그 X가 X 알파부터 X 베타까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확률 어떻게 됩니까? P 알파 플러스 P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점점점 P 베타까지.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확률에서 X가 1부터 2까지 이 확률을 구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여기 두 개 확률 더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X가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여기잖아요. 그럼 얘네 확률 더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어려운 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닐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때 이 확률 여기에서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6C3분의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이 찾는 거죠. 그래 어떻게 돼? 3C X 곱하기 3C 3-X 요게 가는 겁니다. 여기가 X, 요걸 X로 잡으니까 확률에서 X가 X일 때는 요게 확률이 되겠죠. 네. 이걸 하나 이게 모든 각각의 식을 요게 나타낸 거잖아요. 요게 확률 질량 함수다. 요게에서 이 문제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써진다라고 하는 요것도 쓸 줄을 알아야 돼. X가 0일 때는 0 대면 되고 1일 때 1 대면 되고 2일 때 2 대면 3 대면 3 대면 되잖아. 오케이? 네. 이래 쓰시면 되더라. 쌤. 네. 저거 다 더하면 1이 안 나와지고. 어디요? 저 뭐고요? 네. 1 무조건 나옵니다. 32 곱하기 31이 9 아니에요? 뭐가요? 32 곱하기 31이 9잖아. 근데 밑에는 15 아니에요? 63에 63이 15에 맞죠? 6, 5, 4, 아니 22 3, 2, 1 아 맞아요. 죽을래? 어? 그러면 응. 막 경우를 나눠서 푸는 그런 때는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그럼 경우가 나눠지겠죠. 이렇게 P X가 X 해놓고 뭐 X가 얼마일 때는 뭐 X가 또 얼마일 때는 뭐 이렇게 경우 나눴으면 좋겠죠. 다 변할 수도 갑자기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거 이렇게 치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률 연속 확률 변수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연속 확률 변수는 실수 내의 모든 값을 변수로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그릴 수는 없어요. 대신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프로 나타나요. 여기를 우리가 이제 fx라고 하게 되면 이 각각에 대해서 알파 우리 보통 구간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딴 데는 안 봐요.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만 한다면 오케이? 보세요. 이 대입을 했을 때 그 함수 값이 뭐가 되면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 뭐지 x가 xi일 때 확률은 fxi입니다. 그냥 대입한 게 확률이 돼요. 그리고 이 전체 면적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확률이니까 확률이 합이니까 1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그 우리가 구간의 총 넓이 합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x가 2부터 3까지 확률을 알고 싶다. 이러고 쓰게 되면 2일 때를 끊고 3일 때를 끊어서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게 2부터 3까지 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넓이가 곧 뭐다? 확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저거 넓이가 그렇게 보여요? 여기서는 이거 못 구하죠. 원래는 여기 이거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휘어 있을 때는 여러분 못 구해요. 적분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휘지 않고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나오겠죠. 오케이? 이거더라. 근데 보게 되면요 어렵 쉬워요. 가볼까요? 문제를 좀 이렇게 가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 px가 다음 문제 1, 2, 3, 4 이렇게 봅시다. 뭐라고 했냐면요. 확률이 kx래요. 근데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 4. 그러니까 x가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1, 2, 3, 4란 얘기예요. 이때 확률이 얼마래요? kx가 있으니까 1 대보면 k, 2 대보면 2k, 여기는 3k, 요게 4k. 뭐라 했냐면 px는 x가 얼마나 있어요? kx가 있으니까 x가 1일 때의 확률은 1k, x가 2일 때의 확률은 2k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확률의 총합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잖아요. 즉 10k가 1이니까 k는 얼마라는 얘기야? 10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각각의 확률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뭐라 했어? 뭐라 했어? P 뭐로 왔어? 1, X, 3인가요? 네. 그럼 1부터 3까지 확률 요거 3개 더한 거죠. 얼마야? 10분의 6, 즉 5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렵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 밀도함수 가볼까요? 확률 밀도함수가 이걸 뭐라고 되냐면요. 이거 볼까? 88쪽이에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k분의 x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이렇게 주어져. 이러고 되어 있죠. 그럼 잘 보세요. 이 그래프는 k분의 1x니까 1차 함수 형태죠. 1차 함수 형태일 겁니다. 그럼 2일 때 얼마예요? 0일 때는 0이 0부터 시작하죠. 2일 때 얼마예요? 2대면 k분의 2다라고 하는 거지. 즉 요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옵니다. 이해가 돼요? 이때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네. 그럼 이 넓이는 2 곱하기 k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죠. 얼마야? k분의 2잖아. 요게 1이 돼야 되니까 k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2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k가 2래.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가 1이라는 얘기 됐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 y는 2분의 1 x다라고 썼죠. 뭐로 봤어요? 두 번째. p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즉 1이면 여기 있을 건데 여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전체 넓이잖아. 1이잖아. 그래서 이 넓이 빼면 되겠지. 네. 1일 때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잖아. 이 넓이 얼마야? 4분의 1인가요? 여기 넓이는 4분의 3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렵죠. 이렇게 하면 오늘 그 다음까지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많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그걸 했습니다. 뭐? 평균과 부등호 표준부차 이걸 한 겁니다. 아까 그거를 한번 다시 그려봅시다. 확률 아까 공 6개 중에서 공 6개 검은 공 3개 흰 공 3개 있는 데서 어떻게 돼? 3개 꺼냈을 때 흰 공의 개수 확률 변수
x라 했을 때 그 확률별 표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1, 0, 1, 2, 3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까 20분의 1, 20분의 9, 20분의 9, 20분의 1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평균과 부등한 표준편차를 구할 건데요. 잘 보세요. 아까 생각하면 도수분포표에서 여기가 이제 그 별량이었고요. 얘가 도수였죠. 오케이? 얘가 별량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각 도수가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 곱해서 얘네들 나오면 싹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눴어요? 도수의 합으로 나눠줬죠.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예요. 얘네 두 개를 곱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될까? 0 곱하기 20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20분의 9 플러스 2 곱하기 20분의 9 플러스 3 곱하기 20분의 1 했지. 이걸 뭘로 나눠야 돼?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야 되지. 근데 이 도수가 어떻게 돼? 총합이 얼마야? 1이야. 나눌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그게 평균이 되더라. 평균을 보통 우리가 2x라고 쓰게 되고요. 기호로는 보통 m을 많이 씁니다. 알겠어요? 네. 이해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잘 보세요. 이거를 기호로 쓰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이 아직 시그마를 안 배웠을 건데 배웠어요? 이제 한 번이라도? 안 배웠죠? 시그마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오케이? 저희 배우게 됐는데 이제 그 수원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수열의 학교에서 배우게 돼요.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주어진 값을 이제 차례대로 그 끝 원하는 데까지 다 더해라라는 뜻이에요. 시그마가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얘기하면 여기다가 i가 1부터 n이 될 때까지, n이랑 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될 때까지 어떻게 돼? xi, pi 이렇게 쓰면은요, 1부터 차례대로 넣어. 1, 2, 3, 4 넣어. n이 될 때까지 넣어. 그걸 다 더하라는 거야. x1, p1 플러스 x2, p2 플러스 점점점 xn, pn까지 다 더하라가 이 시그마가 하는 역할이에요.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보면은 x1과 p1을 곱하고 x2와 p1을 곱하고 x2와 x3, p3 곱하고 x4, p4 곱하고 다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게 뭐다? 이게 바로 평균이다. 일단 알아만 두세요. 오케이? 네. 알아만 둬. 곧 수원 때 하니까. 이게 평균이고요. 분산은 어떻게 씁니까? 분산은 아까 말했지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편차 제곱 평균이라는 거는 편차 제곱의 총 합에다가 뭘 곱한 거야? 도수의 합으로 나눠준 거죠. 이게 원래는 분산이잖아요. 그럼 편차가 어떻게 되냐? 여기 xi에서 뭘 빼요? 평균을 빼요. 이게 각각의 편차예요. 각각의 편차를 제곱을 해서 어디다 뭘 곱해요? pi 확률을 곱하죠. 그래 안 그래? 아까도 했잖아. 여기 편차 제곱안에 여기 있는 도수를 곱했었잖아요. 곱해요. 이걸 다 더해. 아까처럼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합니다. 이렇게 다 더하고 그걸 뭘로 나눠? 도수의 합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 도수 합이 얼마야? 1이죠. 오케이? 나눌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고, 분산은 우리가 보통 Vx라고 쓰게 됩니다. 기호로는 시그마 제곱인데, 왜 시그마 제곱이냐면 시그마가 표준편차거든요. 이게 분산이다 루트를 씌운 게 표준편차니까 표준편 제곱은 분산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편을 제곱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재밌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이거는 좀 시그마를 배웠어야 이해가 되는 건데 시그마를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나중에 시그마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그때 설명을 또 해줄게요. 이거를 계산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변하는 수는 i이기 때문에 i 말고 전부 다 그냥 상수 취급이거든요.
이걸 해볼게요. 일단 i가 1부터 n까지 얘를 전개하면 xi의 제곱 마이너스 2m xi 플러스 m의 제곱의 pi예요. 다시 얘도 전개하면 전개해서 시그마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2m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뭐지? xi pi고요. 플러스 m 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자 보세요. 왜 얘는 시그마 앞으로 빠졌냐면요. i만 변수이기 때문에 i가 없는 것도 전부 다 그냥 일반 상수예요.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시그마를 다시 한번 여기 배워야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얘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얘가 평균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2m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얘는 뭐냐면요. pi를 다 더한 거죠. 확률을 다 더한 거예요. 얼마예요? 얘는 1이에요. 그냥 뭐가 돼? 여기다가 m제곱이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m제곱 되겠지. 네. 얘는 뭐냐면요. 각 변수들을 제곱해서 확률을 곱한 거죠.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를 우리가 제곱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나타내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x 변수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 거기 때문에 이 x 제곱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m이었잖아요. 아까 m이 2x가 해서 이걸 통째로 제곱한 거. 알겠습니까? 요게 뭐다? 이게 진짜 이거 기억해야 되네. 이거를 여러분이 일일이 맨날 계산할 수가 없어요. 분산은 요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제곱의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각 변수들을 제곱을 해서 확률들 다 곱한 거예요. 이해돼? 거기에서 뭘 뺀 거야? 평균의 제곱을 뺀 겁니다. 이거를 뺀 게 분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계산은 어떻게 돼요? 평균이 20분의 9 플러스 18 플러스 3이니까 얼마예요? 20분의 30이니까 2분의 3인가요? 네. 이게 평균이에요. 분산 어떻게 구하냐? 분산은 하여간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네들을 각각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곱 얘예요. 어떻게 됩니까? 0의 제곱 곱하기 20분의 1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0분의 9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20분의 9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20분의 1. 이게 뭐냐면 제곱의 평균입니다. 알겠어요? 여기다 뭘 빼요?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이게 분산이다. 알겠어요? 여기 계산할 수 있죠, 여기. 네. 그래서 얘 빼고 그게 분산이에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같은데 이거는 분산이 넣어주시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실 건 뭐냐면 평균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산확률 목표에서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각 평균 변수에다가 평균을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되더라.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산이라는 건 원래 편차 제곱을 다 더한 거긴 한데 여기서 어떻게 한다? 계산을 해봤더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다.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각각 뭐지?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을 곱한 거를 다 더한 게 제곱의 평균이고 평균의 제곱은 알겠죠?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평균을 알아야 돼. 평균을 모르면 분산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걸 여기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평균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이거는 진짜 너무 쉬워요.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이게 지금 문자로 나와 있으니 이게 복잡한 거지 실제로 문제로 몇 개 풀면 아 이걸 이렇게 푸는구나 바로 알게 돼요. 정말 앞에 나왔던 일반 확률보다 여기가 훨씬 쉬워요. 훨씬. 왜? 그냥 주어진 대로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구하는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얘기할 건 오른쪽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평균이 m이라고 주어지고 그 다음에 분산이 아까 좀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뭐 표준 편차는 그냥 시그마 이렇게 주어졌어요. 오케이? 주어졌을 때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네. 분산과 표준 편차 이렇게 있을 때 알겠어요? 과연 확률 변수에 각 확률 변수에다가 x에다가 이것도 중3 때 했던 내용이에요. 중3 나와요. 이거 똑같은 게. x에다 확률 변수 x에다가 a를 곱하고 b를 더해서 얘네들을 평균을 내고 분산을 내고 표준 편차를 내면 어떻게 되고 평균은 어떻게 변하고 분산은 어떻게 표준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보세요. 평균은요. 봐봐. 각 별량들이 몇 배로 커지고 똑같이 b만큼 또 커졌어요. 그러면 평균도 똑같이 커집니다. 즉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이 원래의 평균에다가 a를 곱해주고 b를 더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증명하고 싶으면 일일이 계산해보시면 돼요. 분산 아까 그거는 뭐 공식에다 놓고 해보면 돼요. 얘 같은 거 어떻게 되냐면요. 분산은 봐봐.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죠. 그러면 b만큼 움직이면 평균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 b가 움직인 거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요. 다 뭐가 바뀌어요? a배로 곱해주면 바뀌게 되죠.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보세요. 평균이 2가 예를 들어서 평균이 2예요. 어떤 별량이 3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거리는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얘에다 1 더하고 얘에다 1 더한다 해서 이 거리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에다가 2씩 곱해버리면 변해 안 변해요? 변하죠. 오케이? 거리가 어떻게 돼? 곱한 거. 이 20 곱했을 때 여기 4하고 6이니까 2만 늘어났죠. 그럼 30 곱하면 어떻게 돼요? 6이고 9가 되겠죠. 그 얘만큼 얘 비례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B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만 영향을 끼쳐요? V만 영향을 끼치는데 요게 원래 분산의 A 제곱만 곱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A만 원래 표준 편차에다가 곱해주시면 돼요. 왜? 제곱된 거기 때문에 양수로 나와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만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예시를 들어서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만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번 93번 2번 불량품 3개가 포함된 7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2개의 상품을 동시에 택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가 하자.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0, 1, 2, 3. 네? 2개를 꺼내는데 불량품이 3개나 될 수 있어요? 0, 1, 2. 0, 1, 2가 0, 1, 2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불량품을 하나도 안 꺼낼 확률은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불량품이 아닌 4개 중에서만 2개를 꺼내야겠죠. 네. 이거는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불량품 중에서 하나 꺼내고 정상 중에서 하나를 꺼내야겠지. 네. 얘는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불량품 중에서만 2개를 꺼내야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게 확률 분포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알겠어요? 네. 그럼 평균 구해봅시다. 실제 얘 얼마입니까? 얘는? 얘는요. 아
7 이거 21분의 21. 오늘 얼마예요? 요거는요 6일 것. 6 여기 21분의 3 12가 되겠죠. 네. 여기 21분의 얼마예요? 3이요. 3으로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냐? 곱해. 이 x는 0 곱하기 21분의 6 플러스 1 곱하기 21분의 12 플러스 이제 2 곱하기 21분의 3이 들어갔죠. 어떻게 됩니까? 21분의 얼마야? 18. 18 약분하면 7분의 6 이게 평균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럼 평균 7분의 6개가 불량품이 나온다는 얘기지. 두 개 중에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다 했죠. 그 제곱 평균은 어떻게 돼? 이거는 0의 제곱 곱하기 21분의 6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1분의 12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21분의 3에서 뭘 빼요? 평균의 제곱. 평균 제곱이니까 7분의 6에 49분의 30. 제곱을 빼겠죠. 네. 그럼 얘는 계산 어떻게 돼요? 7분의 9. 21분의 얼마니? 12 더하기 10이니까 24입니까? 24 8. 빼기 어떻게 돼? 이제 49분의 36 이러고 돼요. 좀 계산하시면 돼요. 아하. 알겠습니까? 여기다 루트 씌우면 뭐가 되는 거고 표준 표시가 되는 거고. 아하. 그러니까 식으로 보면 편해요. 아까 문자로 하니까 이해가 아직 또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시그마가 나오니까 더 복잡한 거겠지? 시그마. 시그마도 알게 되면 좀 쉬워요. 왜? 시그마 왜? 웃겨?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힘들다 오늘.